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를 다녀온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충청도 엄마 말이야.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다는데 그 논이인가 뭔가? 그것 좀 챙겨서 보내드려. 엄마 말로는 그 논이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으니까 엄마한테 잘 물어보고 보내드려. 다행히 엄마가 혈압도 괜찮고 신장도 괜찮으시니까. 내일 전화할 때 꼭 말씀드려. 드셔보고 몸이 이상하거나 부작용이 느껴지면 드시는 거 바로 중단하시라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확인해보고 보내드릴게. 제가 대답했는데요. 그리고 충청도 본가에 보내면서 경상도 장인 장모님께도 같이 보내드리고 라며 남편이 제게 다시 당부까지 했고 얼마 뒤 시어머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그이한테 들으니 논이가 좋다고 하셨다면서요? 오늘 사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며 시어머님과 한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시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노라면 시어머님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진땀을 흘리곤 했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님과의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유, 아범이 말한겨?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네, 아범 말로는 어머님이 그거 드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요. 요 밑에 순이 할매 며느리가 사서 보내줬다는데 아주 괜찮디야. 그게 염증에 좋다나 뭐래나 그렇디야. 네, 어머님, 제가 바로 사서 보낼게요. 아유, 괜찮여. 그거 먹는다고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려. 괜찮여. 시어머님이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기에 그쯤에서 저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냥 사서 보낼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괜찮여. 그거 먹으면 순이 할매보다 며칠 더 살긴 하겠지만 딱히 뭐가 있겠어. 그거 조금 더 살아서 뭐 한다고 그려? 네? 어머님, 그러니까 사서 보내라는 거죠? 괜찮여. 그거 안 먹고 그냥 순이 할매보다 며칠 빨리 가면 되지 뭐. 네? 아, 알겠어요, 어머님. 사서 보낼게요. 근데 아까 제가 당부드린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님과의 모든 대화는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시어머님은 충청도 분이셨고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경상도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동안을 그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충청도 시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에 항상 많이 놀라곤 한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경상도 분들이 있으시다면 경상도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제가 나고 자랐던 고향 사람들은 다들 성격이 급했는데요. 질질 끌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화끈하게 말과 행동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시댁은 그런 경상도 친정과는 정반대였어요. 우선 말을 너무 빙빙 돌려서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말뜻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으니 경상도에서 나고 자란 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사서 보내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었어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저와 같은 고향분들이라면 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참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충청도식 양보 배려 그런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고 충청도 시댁에 갔을 때 놀랐던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시부모님 생신이셔서 시댁에 내려갔다가 다 같이 외식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충청도 토박이라 그런 것인지 남편은 항상 아주 천하태평으로 운전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급할 게 하나 없다는 듯이 운전을 하곤 해요. 그날도 남편은 아주 천하태평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차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가 우리 차를 보며 계속 빵빵거리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운전하는 걸 성격 급한 제가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속이 터질 정도였기에 뒷차 운전자의 마음이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뒷차 운전자가
우리 보고 빨리 좀 가라는 듯이 계속 빵빵거렸고 그 순간 시어머님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시더니 갑자기 창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님, 요즘 사람들 무서우니까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라며 시어머님을 말렸지만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는 뒷차를 향해 목까지 내밀고는 큰 소리로 아이고 아자씨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제가 그만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우리 시어머님이 창문을 열고 목까지 내밀고 뭐라고 하자 뒷차 운전자도 그런 시어머님의 말을 들었던 것인지 어이없다는 표정만 지을 뿐 더 이상 빵빵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시어머님께 어머님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라며 제가 큰 소리로 웃으며 물었어요. 뭐요? 그거 우리 동네 파출소 앞에도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말이요. 충청도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파출소에 정말로 현수막이 붙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저런 방법으로 어쩌면 저렇게 상대방이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대단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은 일이 있어서 남편과 시댁에 갔습니다. 사실 우리 시댁이 소를 키우는 축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아버님 휴대폰이 울려댔고 전화를 받은 시아버님이 진지하게 통화를 하시다가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에게 제가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겨? 라고 하시더니 우리에게 전화 내용을 조금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통화 내용을 대략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을에 무슨 대형 공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서울말을 쓰는 젊은 사람이 시아버님께 어르신 1시간 정도 정전이 돼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축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확인해보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물었다는데 그 말에 시아버님이 1시간이요? 그게 소가 물을 많이 먹어요. 아, 그럼 정전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저도 보고를 해야 해서요. 아, 그니까 소가 물을 많이 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전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선상님 생각해봐요. 소들이 물을 한 드럼씩 먹는디 우리 축사에 지금 소가 몇 마리나 있는 줄 아시는 거유? 아, 그럼 정전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생각해봐요. 소가 물을 엄청 먹는디 거기다 소가 엄청 많은디 라고 말을 했고 제가 보기엔 그쯤에서 공사 담당자가 답답해서 속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소가 물을 많이 먹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축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럼 어르신 말씀은 정전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정전 시간을 좀 짧게 잡으면 괜찮은 건지 정전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빨리 보고를 하죠. 정전합니까 맙니까? 공사 관계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는데요. 그 말에 우리 시아버님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시아버님의 말을 들으며 제가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니 그냥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왜 말을 그렇게 빙빙 돌릴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말을 들은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라고 시아버님에게 말했고 그러게 말이요. 아주 답답한 양반이요. 라며 시아버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집에 올라가면서 제가 남편에게 아니 아까 말이야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면 되지 않아? 왜 그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 거야? 경상도 분이 우리 아빠 같았으면 톡 터져서 쓰러지셨을 거야.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충청도식 배려야.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랬으니 경상도 출신인 저와 시부모님이 전혀 맞을 수가 없었겠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그리고 저는 저대로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부모님이 전날 미리 올라오셔서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시부모님이 올라오셨기에 우리 딴에는 나름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서 시어머님께 어머님, 소고기 먹으러 갈까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려, 아무거나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잘 됐네요. 이 근처에 소고기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요. 라며 제가 기쁜 마음에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그려, 근데 엊그제 우리 동네 김씨 할매 집에서 큰 잔치가 있지 않았겠냐? 그 집에서 어찌나 크게 잔치를 했는지 소까지 한 마리 잡았지 않았겠냐? 소고기가 아주 야들야들한 게 어찌나 맛있었는지 몰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에 분주하게 움직이던 제가 그대로 딱 멈춰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아, 거기서 소고기 드셨다고요? 그럼 다른 거 먹을까요? 아니요. 여기 소고기도 맛있겠지 뭐. 괜찮요. 시어머님이 괜찮다는 듯이 말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물론 신혼 초였다면 그런 시어머님의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믿었겠죠. 하지만 그쯤에서 저도 나름 시부모님에게 단련이 되어 있었기에 그럼 뭐가 좋을까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요즘 TV에 보니까 마라탕인가 뭔가가 계속 나오던디. 아니요. 괜찮요. 그냥 소고기 먹으러 가.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하셨어요. 아, 마라탕이요? 제가 마라탕 맛있게 하는 곳 아는데 그럼 거기로 가요. 그려. 그럼 그러던가. 라며 시어머님이 그제서야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결혼식이 끝나고 시부모님이 본가로 내려가시기 위해 짐을 챙기셨는데 문득 친정엄마가 주신 반찬이 생각났어요.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 중에 콩잎 김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경상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님도 처음에는 무슨 콩잎으로 반찬을 하느냐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한번 드셔보시고는 그 맛에 푹 빠지셨고 가끔 가져다 드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짐을 챙기시는 시어머님에게 어머님,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콩잎김치 보내주셨는데 조금 싸드릴까요? 이번에는 더 맛있게 됐더라고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요.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려. 아니에요, 많이 보내주셔서 괜찮아요. 됐어, 안 싸더니 너 먹으라고 힘들게 만든 것인디 네가 먹어야지. 라며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갈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시어머님이 선뜻 나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집을 두리번거리셨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답니다. 네, 맞습니다. 콩잎김치요. 그게 드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충청도는 무조건 3대판이야. 엄마한테 뭘 물어볼 때 꼭 3번 이상은 물어봐야 해. 그러면 앞으로 감정 상할 일 없을 거야. 라고 남편이 단단히 일러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급히 냉장고 문을 열고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콩잎김치가 이렇게나 많아요. 제가 조금 담아드릴게요. 가지고 가세요. 제가 급히 빈 그릇통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려? 그럼 좀 싸줘 보던가. 우리 안 싸던 음식 솜씨가 참 좋자녀. 입맛 없을 때 뜨끈뜨끈한 밥에 콩잎김치 올려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오자녀.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순간 침까지 꼴깍 삼키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뒤 시어머님은 콩잎김치까지 챙겨서는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벌써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제게는 충청도의 언어가 항상 너무나 어렵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의 일을 절대 잊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이었어요. 우리 친정이 옥상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친정아빠가 눈이 소복히 쌓인 계단을 오르시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지셔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그 바람에 갈비뼈부터 해서 허리, 다리까지 정말 크게 다치셨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는데 아빠의 비명소리에 엄마가 놀라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아빠가 구급차에 실려 가셨답니다. 그 뒤 아빠는 꽤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꽤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하는 데다가 심지어는 재활치료까지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한숨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 엄마는 아빠 병간 후에다가 재활치료까지 옆에서 도와드려야 했으니 엄마가 일을 할 수도 없었기에 심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께 우리 3남매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병원비부터 이것저것 챙겨드렸지만 엄마는 종일 한숨만 쉴 뿐이었어요. 그뒤 남편이 시부모님께 우리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한 모양인데 그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급히 충청도에서 경상도까지 병문안을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던 시부모님이 잠시 뒤에 병원을 나섰다는데요. 시부모님이 병실을 나선 얼마 뒤 우리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제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의 말에 의하면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몰래 아빠 침대 옆 탁자에 봉투를 하나 살짝 두고 가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봉투를 열어보는 엄마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봉투를 떨어뜨릴 정도였다는데요. 세상에나 봉투 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렇게 봉투 안에 돈을 보고 놀란 엄마가 우리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시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더랍니다. 그 뒤 엄마가 놀라서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넣으신 거예요?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다고 저한테 다시 전해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라며 제가 안절부절 못한 채 말했어요. 그려?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려? 그거 얼마 안 되는디? 괜찮여. 그냥 소 좀 팔았어. 라고 시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네? 소를 파셨다고요?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제가 물었는데요. 그려. 아범이 그러던디 사돈이 회사도 그만두셨다면서. 그니까 그냥 급한 김에 그든 쏘라고 네가 잘 말씀드려. 아니 그래도 소까지 판 돈을 어떡해. 괜찮여. 얼마 안 있으면 소가 또 새끼 나니까 소새끼 금방금방 크는디 뭔 걱정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려버렸는데요. 그렇게 저는 울다 웃다를 반복하며 시어머니가 통화를 했는데 뭐요? 너 우는겨? 그게 뭘 울 일이라고 우는겨? 참 요상하네. 아니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울먹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던 우리 시어머님이 갑자기 그러면 나중에 그 콩잎김치나 좀 보내주던지 그럼 되겠네 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런 시어머님의 말을 듣던 시아버님이 이 사람아 정신이 있는겨 없는겨 지금 안 써두니 그럴 정신이 어디 있다고 그려. 애미야 신경 쓰지 말거라 라며 큰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중에 콩잎김치 좀 있으면 보내주던지 라며 시어머님은 끝까지 콩잎김치를 외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는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다시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그 콩잎김치가 뭐라고 우리 시어머님은 콩잎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뒤 친정아빠는 많이 좋아지셨고 친정엄마는 콩잎김치를 만들 때마다 우리 시댁에 보내주시곤 한답니다. 그렇게 콩잎김치를 받은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곤 하시는데 콩잎김치가 말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맛이 진해지는구먼. 아주 맛있어. 라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콩잎김치를 먹을 때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이 떠오르곤 하는데 두 분을 떠올리면 입가에 웃음이 멈추질 않곤 한답니다. 특히나 우리 시어머님이 괜찮여. 그럼 그러던가 라는 말이 항상 귓가를 맴돌곤 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중독성이 있는지 요즘은 제가 괜찮여. 그럼 그러던가 라는 시어머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